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식빵, 네, 우유식빵을 만들어 볼 거라서 우유식빵 그 시험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유식빵은 말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milk, pan, bread. 예, 이렇게 우유를 넣은 pan bread, 팬에다 굽는 팬에다 굽는 빵이라고 해서 우유식빵으로 인식하시면 되시겠고요. 시간은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3시간 40분. 일반적인 식빵보다 한 10분 정도 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유가 들어가면서 반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시간 40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유식빵 한번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당 1분씩 계량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재료가 총 8개니까요. 8분의 계량 시간이 주어진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량 시간 내에 계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의 감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반죽 시작을 외치시면 심사위원이 외치시면 그 뒤로 계량 못한 재료를 계량하시고 반죽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달걀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개수대로 가져가라. 오늘 그 메뉴에는 계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걀이.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른 요구사항 볼게요. 자,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오. 자, 요거는 제빵 기능사 100% 모든 반죽법이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 없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하죠? 단,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 첨가하시오. 이 문구가 들어가면 반드시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 어딨죠? 여기서? 쇼트닝 있죠? 쇼트닝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클린업 단계에서. 처음부터 넣으시면 감독관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못 보면 감점이 안 되지만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감독관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꼭 지키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죽 온도는 27도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할 무게는 180g으로 하시오. 자, 180g으로 몇 개를 하느냐? 분할 무게 곱하기 3을 한 개의 식빵으로 만드시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세 덩어리가 한 개의 식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몇 개의 식빵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다른 데로 갔네요. 네. 자, 여기 있는 그램수 있잖아요. 이 총 반죽의 그램수 2220 나누기 우리가 할 분할 무게 180을 하면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걸로 넣었네요. 2220 나누기 180은 12.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죽은 12개, 180g 12개, 그리고 작은 반죽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오. 이거는 이 조그마한 반죽도 여러분이 임의대로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남는 반죽 어떻게 되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원래는 감독관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세요. 이 반죽은 어떻게 해라. 근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걸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조금씩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이 요구사항에 어긋나는 그 빵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처음에 강력분 있죠? 근데 보통 1000g 정도를 기준으로 다 모든 빵을 만드는데 요 우유식빵 같은 경우는 1200g 조금 밀가루 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데 이 우유가 중요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 빵 기능사 메뉴 중에서 그 대용량, 큰 반죽빵, 식빵류가 이제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단과자빵에 비하면. 그런데 식빵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유식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우유에 여기다 좀 적겠습니다. 네, 우유에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하게 반죽의 글루텐 발전을 더디게 하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이 우유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상당히 반죽이 단단해요. 여러분이 다른 제가 느끼기로는 제빵 기능사 모든 반죽 중에 가장 단단한 게 우유식빵입니다. 예,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글루텐 확인하는 작업도 조금은 애매하고요. 그리고 성형을 하고 나서 굽기, 그러니까 2차 발효 끝나고 나서 굽게 됐을 때 반죽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탄력이 좋을수록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죽이 느슨하게 좀 늘어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성형을 조금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이게 균형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탄력이 너무 좋은 이 우유 식빵 같은 경우는 성형을 조금만 잘못해도 삐뚤빼뚤한 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형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메뉴입니다. 식빵 중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대신에 분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거 당연한 거죠. 분유는 우유에서 수분을 날린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유 식빵을 만들고 싶은데 집에 우유는 없고 분유만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네. 자, 우유가 아니고요. 분유는 여러분 물이 88%고요. 그리고 고형량이 1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송합니다. 분유가 아니죠. 우유죠. 네. 무슨 얘기냐? 우유 안에 거의 대부분이 수분이고요. 그 분유로 만들어지는 그 성분들 있잖아요. 우유의 그 고유한 성분들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g의 우유를 분유로 만들면 12g의 분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유는 없고 집에 분유만 있다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느냐? 자, 여러분이 100g의 우유를 대신할 것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분유를 10g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물을 90g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으셔서 넣으시면 우유랑 거의 동일한 그 역할을 하는 재료를 넣게 되는 거예요. 굳이 12g으로 안 맞추고 왜 이렇게 10대 9로 12g이 이제 정확한 그 수치일 텐데 왜 10g을 넣고 90g을 넣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2g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쩌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반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계산하기 쉽게 100g의 우유를 대신하려면 분유 10g에다가 물 90g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유 식빵을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럼 만들기 전에 레시피 한번 검토하고 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죽은 1단으로 가시다가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넣고 2단으로 믹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 100%를 완성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알던 그 100%의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텐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빼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단단하다 싶으시면 거기서 조금 더 돌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보통 일반적인 빵이 15분 안팎에서 반죽이 끝나거든요. 식빵류 같으면 10분 조금 넘어가면 끝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유 식빵 같은 경우는 보통 20분 정도 잡습니다. 상당히 글루텐이 발전이 더디고 엄청나게 단단해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저도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반죽 온도 27도로 맞추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1차 발효를 45분 정도 진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죽 온도가 높으면 이 시간이 안 걸리고요. 반죽 온도가 낮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은 180g을 하시면 되고요. 12.3개 나오니까요. 12개 하고 조금은 더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반죽하는 과정에서 조금 흘린다든지 아니면 긁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손실이 있다든지 해도 12개는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손실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12개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12개가 나오고 조그만 반죽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12개만 나오고 조그만 반죽이 안 남았다. 그럼 이게 감점 요인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건 감점 요인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형을 하시면 되는데
뭐 타원형을 만들어서 밀어펴고 이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습하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식빵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그 모양을 예쁘게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빨리 하는 방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메뉴는 그 초보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형을 해도 삐뚤빼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흔해서 조금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빵이든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닝은 식빵팬에 반죽 3개씩 넣으시면 되고요. 2차 발효는 틀 아래 0.5에서 1cm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이게 어떨 때마다 다르냐, 반죽 상태에 따라서 틀 아래에서 보통 하는 것들도 있고 틀 위에서 할 때도 있는데요. 전 이걸 고치겠습니다. 틀 높이나 틀 위, 왜 안 되죠? 틀 위 0.5cm. 자, 이게 단단한 반죽이라서 오븐 스프링이 상당히 ክ입니다. 팡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틀 위로 많이 올리시면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틀 높이를 맞추시거나 틀 위로 0.5cm 정도 올라왔을 때 구우시면 됩니다. 0.5cm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뭔가가 보이면 바로 구우시면 돼요. 뭔가 반죽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렇게 해서 구우시면 웬만큼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굽기는 170에서 190,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모든 레시피에는 그 우유의 유당 성분 때문에 반죽의 껍질 색깔이 빨리 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굽다가 낮은 온도에서 낮춰구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냥 색깔 보면서, 옆에 색깔 보면서 빼시면 괜찮습니다. 굳이 뭐 더 중간에 낮추거나 이런 오븐의 그 조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 정렬로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우유식빵 만들어 볼 건데, 늘 긴장하면서 만드는 빵이지만 우유식빵은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그 만드는 과정을, 제가 그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